암호화폐 시장이 승리하고 다시금 다가오는 부장에 대처하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 추세에서 미 FOMC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결정 직후에는 66,000달러를 유지했었거든요. 연준의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후 신중한 옵티미즘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인데,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오버나이트 차익금리를 5.25%에서 5.50%로 유지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연준이 전략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번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주로 비둘기파적 스탠스로 기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9월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시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금리를 동결한 것 외에도 2024년 남은 기간 동안의 정책 완화 전략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데, 파월 의장은 2024년 하반기에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재개될 것이라는 조심스럽지만 점진적인 옵티미즘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2분기에 기록된 소프트 인플레이션 이후 7월 30일에서 31일 회의에서 보여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을 2%의 목표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돼가고 있다는 것,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양면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인플레이션이 상승에서 다소 상승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 위원회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위험의 균형을 평가할 것이라는 것, 역효과를 피하기 위해 회의별로 결정할 것,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볼 거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경로는 경제가 진화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까지 해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연준 의장은 2분기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진전이 좀 더 있었다고 인정했고, 또한 평균적으로 3가지 더 나은 수치가 있었다고 말했기에 9월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대에 반발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은 거의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그 영향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시장은 안정과 성장의 잠재적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ETF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수수료 최저인 ETF인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를 출시하여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 구조를 가진 새로운 비트코인 ETF라고 보시면 되고, BTC라는 티커로 알려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는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미니 트러스트 형식의 전략적 출시는 비트코인 ETF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이 새로운 신탁은 기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주주들에게 기존 펀드에서 미니 버전으로 비트코인의 일부를 재할당하여 주식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상품에도 이 미니 펀드 접근 방식을 채택했는데, 실제로 이번 달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미니 신탁을 승인하고 이것도 곧 뉴욕 증권 거래소 아르카에서 거래를 시작하죠. 이에 따라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니 버전 상품 모두 보다 경쟁력 있는 수수료 구조로 거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ETF로 전환한 이후 190억 달러가 유출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금 유출은 주로 GBTC의 높은 수수료 때문이었기에 이러한 최저 수수료의 상품이 출시된다면 1월에 출시된 후 지금까지 176억 9천만 달러가 순이입된 비트코인 ETF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역시 기대되는 상황으로 시장의 상승에 도움이 되는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지난 25일에서 27일 열린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번 모금 행사에는 윙클보스 쌍둥이, 가수 키드록, 배우 제이크 폴, 작곡가 빌리 사이러스 등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이러한 다양한 참석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지지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상태로, 트럼프 캠페인은 이 행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친암호화폐 입장을 강화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의 대담한 선언은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현재 시장의 제한적인 규제 정책에 대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불만을 반영하기도 했죠. 더불어 트럼프와의 비공개 원탁회의 참가비는 무려
14만 4,600달러로 책정되었거든요. 이 금액은 약 13.20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로 지불해야 했고, 또한 트럼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개인당 6만 달러, 커플당 10만 달러로 책정되어 모금 행사에 총 수익금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이미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은 지난 6월부터 다양한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아 2024년 7월까지 총 4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이러한 기부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XRP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USDC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번 모금 행사는 트럼프와 암호화폐 커뮤니티 간의 더 큰 참여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에 더욱 본격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레이스케일의 최저 수수료 ETF, 트럼프의 행보 등으로 인해 시장은 불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현재 핵심이 되는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리플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EC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거든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 내용을 수정한 것인데, 이번 연도 6월 미국 연방 법원은 암호화폐와 BNB 토큰의 2차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고, 이어지는 법원 절차에 따라 SEC가 이번에 수정한 내용의 핵심은 더 이상 바이낸스가 미국 법률을 위반하여 제3자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말은 즉 SEC가 주장하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는 주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결국 리플 소송까지 이어져 XRP 프로그래밍 판매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까지도 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SEC가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에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여기서 리플과 SEC가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리플과 SEC가 이번에 합의를 진행하면서 리플 소송을 빠르게 끝내고, 더불어 합의를 진행하면서 SEC가 항소권을 포기하고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 대해 XRP를 판매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리플은 항소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호할 수는 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고, SEC도 리플 측이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낮고 결국 끝까지 가서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면 SEC 수장 게리 겐슬러를 직접 해임하겠다고 나선 것과 더불어 법원의 판결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SEC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승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켜보는 관점은 굉장히 여유롭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